홍법 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어제가 석가탄신일이고 내일까지 연휴인데 이 좋은 연휴 기간 동안에 계속 비가 내리고 있네요. 오늘은 조선 최대의 옥사 사건인 기축옥사를 주관하면서 악명이 높았던 송강 정철, 가사문학의 대가이죠. 송강 정철의 인물상을 고찰하면서 역사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강 정철은 1536년에 천업 종로구 청운동에서 7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만누이가 인종의 후궁인 귀인 정씨예요. 그리고 둘째가 계림군 이후, 그 계림군 성종의 서손자예요. 인종의 애척인 그 유님의 조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궁중에 드나들면서 당시 그 인종의 뒤를 이은 명종 경원대군과 아주 친숙한 사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1545년 9살 때 을사사화가 일어났어요. 매형인 계림군 이후가 그 유님의 조카였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해. 형은 곤장을 맞고 광양으로 유배를 갔고, 그 아버지도 함경도 정평으로 유배를 갔어요. 정철은 아버지 때에서부터 몰락하기 시작해. 을사사화 이후 을사사화가 일어나고 벽소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아버지가 또 연루가 돼가지고 풀려난 아버지가 영일로 또다시 그 유배를 갔어요. 맏형 광양에서 다시 또 함경도 경원으로 귀양 가는 도중에 사망을 해요. 이렇게 그 을사사화가 일어나고 나서 이 정철의 일가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그런 생애를 보내게 되죠. 명종 6년 때는 명종이 이제 원자를 출생을 하고, 그 원자 출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사면령을 내리는데, 그때 정철의 아버지가 특사로 풀려났어. 그래서 조부의 산소가 있는 담양군 창평으로 이주를 했어. 종로구 청운동에서 태어났지만은 9살서부터 계속 담양 창평에 연고를 두었기 때문에 이 정철은 실질적으로 호남 사람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이때에 그 나주 목사를 지낸 김윤재가 낙향을 해서 담양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김윤재의 문화생이 됐어. 김인우와 기대성 이런 에 가서 공부도 했어. 이때에 성원, 송익필 이런 파주파들하고 교분을 쌓았고, 특히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아주 날렸던 고경명하고도 동문수학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정철이 워낙 머리가 좋고 이러니까 그 김윤재의 애손녀 사위가 된 것이지. 1562년에 별시 문과의 장원으로 급제를 했어요. 그래서 1566년에 처음으로 벼슬에 나가서 사관원에 헌납이 됐고, 그 다음 해에는 2조 좌랑이 됐고, 또 몇 년 후에 2조 정랑의 자리에 올랐어. 2조 정랑이라고 하면 뭐 인사권을 휘두르는 아주 막강한 자리지. 대기랑이 됐는데, 그게 그 사헌부 집 경양군이 그 처가의 재산을 몰수를 하고 처조카를 죽이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 정철이 의관으로 있었는데, 그 명종이 아무래도 그 사춘간이니까 잘 좀 처리하라 부탁을 했는데, 그 명종 임금의 그 권유를 거절하고 그 경양군을 사형을 시켜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명종의 눈에 밖에 나가지고 정랑의 자리에서 좌천돼가지고 지방으로 겉돌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1575년에 드디어 그 의례당론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지. 김효원과
심의겸 사이에 그뭐 이조정당의 자리를 놓고 싸우다가 이 김효원이나 심의겸이 다 지방과로로 내쳐진단 말이지. 이때 그 정철은 서인에 가던 그 말이 직설적이고 또 남을 비판하는데 아주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비판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원수를 많이 만드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그래요. 동인들한테는 특히 기피 대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삭탈관직이 되고 할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담양 창평으로 들어가서 은거를 해. 1578년에 벼슬길에 이제 3년 만에 다시 나왔는데 진도 군수를 지낸 그 이수라고 하는 사람이 서인의 거두인 그 윤두수한테 뇌물을 바쳤다. 이런 사건이 노출이 돼. 이 동인의 허엽이라는 이수한테 뇌물을 받은 윤두수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해. 동인의 이발은 이제 처벌을 하는 쪽으로 나갔고, 정철은 처벌을 반대하는 쪽으로 나갔어요. 계략에 말려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이는 이거 뭐 아니고 정철이 편도 아니야. 그래서 이가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 이발과 정철을 손잡게 하려고. 그러나 결국은 정철이 밀려가지고 강원도 관찰사로 나가게 돼요. 관동별국이 상당히 유명하죠. 1584년에 이이가 사망을 해. 이이가 사망을 하니까 동인들이 아주 뭐 집중적으로 서인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이가 죽은 다음해인 1585년에 정철도 동인들의 탄핵에 의해서 다시 또 창평으로 들어가. 탄핵을 당해서 갔지만은 정철로서 좀 억울하다 이런 판단이 들었던 게죠. 그래서 그때 지은 사미인곡이나 송미인곡, 이게 가사문학으로서 유명한데, 이 내용을 보면은 선조에 대한 그리움, 선조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이 그 주가 된 내용이지. 그래서 다시 벼슬자리에 불러 그런 애틋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1589년에 드디어 그 정여립이 모반했다는 사실이 정철이 귀에 들어오게 돼. 그 정철은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맞은 거지. 그 율곡이 죽고 정여립의 난이 발생하기 전에는 호남의 유림들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었어. 하나는 화담 서경덕의 제자들, 또 하나는 송순의 그룹,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 있었는데, 서경덕의 후예들은 전라 우도에 살면서 영남학파에 가담한 사람들인데, 이발 이길 형제, 그리고 정계청, 이런 사람들이 전라 좌도에서는 이 정철, 고경명, 김천일 이런 항맥들이 포진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송강 정철이 우의정으로 가게 되면서 정여립의 송사 책임을 맡은 거예요. 4년 전에 동인의 탄압 물러났던 정철이 이제 온 거지. 특히 그 동인 중에 이 과격분자들은 전부 구실만 있으면 그냥 잡아서 다 죽여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동인백정이라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고. 이 정철의 뜻, 사실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던 거야. 교묘하게도 이 정철이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정적과 또 선조가 제거하려고 하는 인물들 일치했다는 것이지. 정원신, 이발, 백유양, 정계청, 선조도 정철도 아주 묘해. 그런 일치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죽어. 특히 이발의 80 먹은 아들까지도 다 죽여 씨를 말려버렸어. 이 중에서 그 정원신과 최영경 이 두 사람은 뭐 죄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풀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상소를 했지만은 선조가 받아들이지.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송강 정철이 그 정적을 제거한 거, 여기까지 의견의 일치를 봤지만은 선조와 그 정여립 간의 미세한 그 차이는 있었어요. 사실 그 정여립의 옥사는
선조가 왕권 강화의 측면에서 이렇게 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선조는 동인들의 그 과격한 세력들을 일망타진을 했는데, 뭐 이산해나 유성룡 같은 사람들을 남겨놓은 것은 이제 향후에 서인들이 너무 강해지면 또 이들을 이용해서 서인을 칠 그런 공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동인과 서인의 싸움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그러다가 정철의 세력이 이제 기고만장해지니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정철이 또 일을 벌렸어. 1591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인데, 그때 이산해와 좌의정, 유성룡, 그리고 이제 우의정, 정철 셋이 해합을 해서 선조 나이가 들고 이랬으니 그 세자를 책봉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셋이서 그래도 광해가 제일 낫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거예요. 선조를 만나러 가는데 이 영의정 이산해는 아주 이 모사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리고 영의정 이산해는 병을 핑계대고 안 나갔어. 유성룡과 정철이 나가서 선조 앞에서 이제 세자를 좀 책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광해 세자를 좀 책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건의를 해요. 근데 선조는 그 당시에 신성군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이제 성질 급한 정철이 먼저 뗀 거야. 제 중에서는 세자로서 적합하다. 이러니까 선조의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정반대거든. 그래서 선조가 상당히 노여. 이러니까 유성룡은 온건파로 말을 못하고 있다가 화를 면한 거지. 그래서 송강 정철이 그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먼저 말을 꺼냈다가 완전히 선조의 노여움을 받고, 이러니까 이제 동인 쪽에서 정철에 대해서 포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세자 건조 문제로 송강 정철이 이제 또 물러나게 돼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선조가 송강을 다시 불러가지고 의주 피난 가는 데까지 갔었는데, 그쪽에서도 또 그 거친 말 때문에 화를 당해가지고 강화도로 유배가 됐어. 강화도에서 살다가 거기서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그 송강 정철의 그 일대기를 한번 훑어봤는데, 성격이 너무 직설적이야. 그래서 화를 자초한 그런 면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서인 같은 당이면서 의병장이었던 조헌을 아주 싫어했다고 그래. 그리고 그 좋아하니까 술을 너무 과하게 해서 모든 게 술로 인해서 과격한 말도 술 때문에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그 관찰사로 가서는 심각한 그 냉해, 홍수, 기곤, 지진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서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운데, 그게 금강산 유람이나 다니고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말이지. 그 관료로서의 녹봉을 받으면서 충실하지 못했다. 가사문학으로서는 윤선도나 송강, 정철 같은 사람의 비길 만한 인물이 없을 정도지만은, 이런 정치 분야로 들어와서는 좀 미숙했다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는 남인 유성룡의 시대로 들어가서 역사 산책을 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